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마련한 유튜브 채널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나 측백 오일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측백 오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 홈페이지로도 연결이 되고 그 내용을 살피시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이걸 좀 시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새벽부터 바쁜 얘기들이 X상에서 많이 오고 갔죠.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제 이란에 중요한 지역이 지금 폭격을 당했는데 우선적으로 고든 창이라고 하는 장가돈 박사님이시죠. 장지아돈 중국 발음 그렇게 되고요. 영어 발음은 고든 창 혹은 고든 창 이렇게 해서 닥터 고든 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오늘 올려놓은 거 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분 말 길게 않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China sending 74 planes near Taiwan beginning late Thursday was Beijing's warning to President Trump. Now, we wait for the Chinese response to our taking out its Iranian proxy. 한 세 줄 써놨어요, 지금. 중국이 목요일 늦게부터 대만 인근에 74대의 전투기를 파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 경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란의 대리인을 제거한 것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오는 얘기가요. If you are in China now, get out immediately. 자, 지금 중국에 있다라면 빨리 지금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Trump means what he says. 트럼프는 그가 말한 거는 꼭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Don't mess with Trump. 트럼프와 아규를 하지 마세요. 도널드 트럼프하고 건들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I think the sending of B-2 to Guam was not a signal to Iran. It was, I believe, a signal to China and North Korea.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B-2 전폭기를 괌에 보냈는데, 괌에 파견했는데 이것은 이란에 대한 신호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는 가운데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는요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SNS 트루스 소셜 있죠? 여기다 아주 신나는 말을 써놨어요. 보니까 We have completed our very successful attack on the 3 nuclear sites in Iran, including Fordow, Natanz, and Esfahan. All planes are now outside of Iran airspace. A full payload of bombs was dropped on the primary site, Fordow. All planes are safely on their way home. Congratulations to our great American warriors. There is not another military in the world that could have done this. Now is the time for peace.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to this matter. 자,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하지만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성공적인 공격을 이란에 있는 세 군데의 핵시설에 대해서 완성을 했다. 그곳은 포도와 나탄즈와 그 다음에 에스파니라는 이 세 곳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전투기, 전폭기들은 지금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가득 적재하고 싣고 갔던 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폭탄이 정확하게 우리가 선정한 그 지역에 투하가 됐고 주로 포도우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모든 비행기들이 지금 안전하게 그들의 본대를 향해서 지금 귀가 중이다. 이 위대한 미국의 전사가 여러분들에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작전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경 쓰고 관심 가져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써서 올렸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지금 얼핏 생각하면 아야톨라 하메인이라고 하는 그 신정 국가의 최고 수장이죠. 대통령도 지금 종놈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왜 제거를 안 할까요? 제가 봐서는 과거 아랍의 봄 시절에요. 지금 사담 후세인도 제거가 됐고 카다피 리비아의 그 통치권자도 사람들에서 제거가 되는데 지금 핵심되는 중요 인물을 제거해버리면요. 무정부가 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무질서가 돼갖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통제불능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군 주요 사령관 주요 보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갖고 군수작전을 할 수 없게끔 해놓은 상태에서 또 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요한 그 핵과학자도 한 7여 명 지금 다 황천길로 떠났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장기간에 걸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와 함께 아주 그냥 그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란의 수뇌부를 제거해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군사시설물 혹은 방송국, 신문사 이런 것들만 때려 부셔는 이런 그 이스라엘의 작전을 볼 때 정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 국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한테 고마워하고 있어요. 이 독재자들을 제거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좀 더 때려라. 이 젊은 여성들이 이 히잡을 벗어서 그 히잡을 막 돌리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또 피난 행렬에 있던 또 이란 국민들이 그 어느 그 터널을 지나가다 아마 터널 안에다가 안전하죠. 폭격을 안 당할 테니까. 터널에서 있으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거 저런 걸 볼 때, 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속보가 떴습니다. 이재명, 우리 이 선생님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이게 좀 속보가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왜 참석을 안 해? 또 한복 입고 같이 또 가서 출석거리 좀 다녀야 될 텐데. 네? 무슨 말 하다 그랬죠? 예. 지금, 미국의 B2가 이란의 주요 핵시설물들을 폭파시킨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지도를 찾아보시면요. 이란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면 그 페르시아만 제일 안쪽에는 쿠웨이트가 있고 이라크의 작은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페르시아만의 북쪽은 이란과 접해 있습니다. 그쪽도 산맥이 있고요. 중부 지역에 약간 평야지대를 지나서 저 북쪽에 카스피해로 넘어가다 보면 거기 또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카스피해 근처로 가면 이제 평야가 나타난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러죠. 여기도 사실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갔던 그런 옥토 중에 하나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란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란에 곡물, 농산물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생산이 되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도. 자, 그럼 특히나 이 세 군데라고 하는 게요. 포도, 그 다음에 나탄스, 그 다음에 이스파한 이런 세 군데가 될 텐데요. 제가 잠깐 사진을 좀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지금 포도라고 보이실 텐데 거기 위에 바다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카스피해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지역이 나탄스 그리고 페르시아만에서 제일 가까운 저희가 이스파한이라는 데예요. 자, 그럼 이번 공격은 어디에 집중됐냐면 테헤란보다도 좀 더 북쪽에 있는 포도우라는 지역에 B2의 폭격이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냥 가득 싣고 간 그 벙커버스터 폭탄이 가장 그 핵심적이고 가장 그 치명적인 그 핵기지가 있다고 하는 이 포도를 갖다 이번에 아주 그냥 강탈해서 그라운드 제로를 잿더미를 만들어 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게 나탄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나탄즈가 바로 이스라엘이 가서 공격을 해서 가장 그
우라늄 농축 시설, 즉 Uranium Enrichment Center가 있는 그곳을 공격했는데 거기가 바로 나탄즈가 되겠고요. 가장 남쪽에 있는, 즉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파한, 여기에는 즉 핵폭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핵 원료 물질들이 저장되어 있는 일종의 그 스토리지 같은 그 저장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 사실은 무슨 2주 동안 더 추가로 시간 주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그래놓고 그냥 가서 한밤중에 불시에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황당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그냥 꼼짝달싹할 여유 틈도 안 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한밤중에 가서 때려버리니까 정말 진짜 이란의 군부 실세들이나 아니면 그 하메네이 그 국가 수반 이런 분들 생각에서는 아마 굉장히 머리에 쥐가 나겠죠. 자, 지금요, 미국에 또, 베니 존슨이라고 아주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언론인이 한 분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급전, 브레이킹 뉴스다 그러면서요, 팍스 뉴스에 있는 션 해너티라고 하는 앵커가, 지금, 대통령 트럼프로부터 아주 직접적인 그 인포메이션, 새로운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막 지금 조금 전에, 완벽하게, 이란의 가장 그 최고 비밀 시설인 포도우의 그 핵 기지를 완전히 obliterated, 아주 그냥 근본적으로 다 제거를 해버렸다. 그러면서 6발의 거대한 방카버스터 폭탄이 바로 거기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군데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한 그 이란의 핵 시설 지역으로 나탄즈와 이스파한이 있는데 그곳 역시 30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이 토마호크는요, 대략 400마일 바깥에 있는 미국의 잠수함으로부터 발사됐다고 합니다. 400마일이면은 한 640km, 한 650km 떨어져 있는 모 바닷가의 해저에 있는 잠수함에서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날려서 다 쓸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미국에게 함부로 저항하면은요 혼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 전 세계의 실질적인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 최강국 미국에 대해서 그 앞에서 알짱거린다거나 깝죽거린다거나 와서 뭐 수염을 뽑는다거나 이런 짓을 하다가는요 그냥 그 하이에나 무리들이 까불다가 사자가 일어나서 확 물어보면 그냥 한 입에 목숨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 됐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 다음에 피트 헤글세스 국방장관, 그리고 그의 든든한 동지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 이 세 분의 국가 수뇌부를 데리고 백악관에서 잠깐 나와서 짤막하게나마 전쟁에 승리하도록 노력해준 사령관과 모든 미국 군인 장병 여러분들 노고를 취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 내일 아침 일찍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일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를? 지금 제가 이제 서방 언론들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요. 벌써 이것을 예상하고 6월 20일 날 지금 이란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걸 예상하고 이렇게 일종의 그 예측 평론 같은 걸 쓴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봤더니요.
What I have been told is coming in Iran.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일들이 곧 이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The initial battle plan for a new war. 새로운 전쟁에 대한 어떤 주도적인 전쟁 전략 계획이 입안되었다. 이런 뉴스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건요. 뭐 그렇게 조중동, KBS, MBC 뭐 이런 SBS 이런데 그렇게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나왔다는 그런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진실 보도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도 없을까요? 왜 하나도 없을까요? 자, 지금 알리 하메네이, 실질적인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이 사람이 최근에 6월 4일 날 테헤란에 있는 호메이니의 묘소 거기서 열린 지금 서거 30주년 36주기인데 그 추모식에 참석하고 있는 뭐 이런 사진도 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언론에서 지금 얘기하고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요. 그동안 수십 년간 신뢰를 해왔던 이스라엘 내부 관계자와 그리고 미국 관리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20일 날짜로 이 보도를 하면서요. 오늘 22일이니까 그저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빠르면 이번 주말 이란에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한 보고서를 이미 서방에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취재의 능력이죠. 그리고 현장을 다니는 진짜 참 기자들의 보도가 되겠죠. 자, 이 글을 쓴 사람 보니까 워싱턴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미국의 관리들과 함께 여러 가지 국가 전략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떠나게 된다면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알리 하메네이의 암살을 제외하고 정확히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알리 하메네이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 리비아가 엉망이 됐듯이 그렇게 정말로 국가가 완전히 내란 상태에 떨어지는 그 정말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란 내부에 대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력 그리고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이란의 목표물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뭐 서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 이 알리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 신성제국, 이란 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 과연 국민들부터 존경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미국의 정보기관이나 전략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삼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사가 있죠. 데릴라라고 하는 그 여자의 꾀임에 빠져서 나중에 붙잡혀 들어와서 머리도 잘리우고 눈알도 빠지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머리칼이 자라나서 다시금 힘을 쓸게 되면서 그 전을 자기가 묶여 있었던 그 석조로 짜여져 있는 그 궁을 자기가 이렇게 당겨서 그 성을 자기가 묶인 그 철 쇠줄을 갖고 결국 그 무너뜨리는데 삼손이 그 이전까지 전쟁터에서 살육한 그런 적들의 수효보다 그날 마지막 자리에서 그 성곽을 무너뜨리면서 죽인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결국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시인한 적도 없고 그리고 완성시켰다고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것은 물론 프랑스의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주요한 학자들이 유태인들이었고 그들이 가서 동참을 해서 프랑스의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암암리에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다 공유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핵폭탄을 제조하게 되고 또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핵 보유 프로젝트에 대해서 굳이 공개적으로 비판한다거나 뭐 도와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IPAC, American Israeli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라고 하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조직이 미국에서 민주공화 양당에다 많은 자금 지원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 그래서 이런 것이 꼭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내가 필요하면 돈을 주든 안 주든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걸 참 잘하는 나라가 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입니다. 지난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사우디, UAE 뭐 이런 데는 방문했지만 이스라엘 방문 안 했죠. 그래서 뭐 둘이 뭐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허커비 대사 같은 사람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로 파견시켜 놓고 충분하고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이미 다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들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인간 살육을 하고 있다. 인간 백정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곳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에서는요. 분명히 충분한 2달의 시간을 줬고 그 추가적인 시간도 줬고 했어도 테헤란, 이란 정부에서 그 시간을 못 맞추고 또 자신들은 끝까지 핵을 보유하겠노라라는 의지를 실천해 나가고자 했었죠. 결국 어젯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전부 다 묵사발이 난 겁니다. 자,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모든 의지가 모든 희망과 꿈이 어제에게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이란의 정권 교체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아야톨라 하메이니 이 할아버지가 이끌고 있는 이 이란의 이 정치 구조가 바뀌어서 친미 정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미국의 페트로 달러도 잘 유지가 되고 또 전 세계를 통제 관리하는 그 헤게모니를 가진 패권 국가로서의 체면과 역량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지도자 한 명을 잘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고 하니 김영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통령 한 적이 있었죠. 기억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은 빌 클린턴이라는 루인스키와 백악관에서 Fantastic Love Affairs를 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클린턴은 평양에 있는 핵과 관련된 모든 facilities, 핵 관련 설비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군인들 한 명도 다쳐서 안 된다고 깝죽거리고 대들었던 바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머리에 불어 터진 우동사리만 넣고 있던 김영삼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자,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핵을 머리에 이고 늘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영삼이가 획책해서 이회창을 떨구기 위해서 이인재를 출마시키면서 결국 김대중이가 어부지를 해서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의 공산사회화로 가는 그 악행, 모든 악의 시점이 김대중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별 차이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자, 덕분에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회주의화로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되고 안 되고는 우리한테 결정권이 없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영을 이치를 거역하면 망하는 것이고 하늘의 이치를 순응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것은요. 보시라고요.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인물이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경제개발, 자주국방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달성을 하고 배고픔을 벗어나서 음식물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버리는 그런 수준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전쟁 직후에 살던 우리 선배님들이 봤을 때는요. 요즘에 식당에서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보고 있노라면 아마 기절초풍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뀐 속에서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사람들이요. 뭐가 옳고 그른지 구분을 못해요. 응? 아니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욕했던 지미 카터. 그 사람이요. 지미 카터가 북한 괴뢰도당의 괴수인 김일성의 무슨 그 김일성도 아니죠. 가짜지. 김성주. 그 양아치 깡패 마적인데 그 김성주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얘기를 안 해. 뭔가 굉장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그 뒷배경에도 저는 지미 카터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누구를 뽑아야 되고 또 그 지도자를 뽑는 과정인 선거가 어떠해야 된다는 걸 국민들께서 이제 좀 깨우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배부른 돼지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에 입각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각을 하고 회개하고 성령 재림하는 각성 운동을 펼쳐왔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는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아직도.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정말로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만은 그들의 숫자보다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더 많고 과도하게 넉넉하고 풍족한 물질 생활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유우파 공화시민이라고 떠드는 기회주의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애국운동 현장에 가보십시오. 목사 타이틀 달고 다니고 목사 명함 들고 다니는 인간들 정말로 많아요. 나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목사가 많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보면은 반에서 우리 70명이었는데 65등 이상으로 올라오는 적이 없는 그런 애가 있어. 그런 애들이 신학대학 가. 이게 목사가 돼. 지금은 들어보니까 어느 신학대학원 원장님이시래. 응? 참 기도 안 차죠. 역사도 몰라. 세계사도 몰라. 한국사도 몰라. 아는 게 쥐뿔이나 있겠어? 더더군다나 미분적분, 수열, 확률 통계 이런 건 더더군다나 더 모르지. 요즘에 말하는 부정선거 얘기했을 때 대수의 법칙 그러면 그게 뭐다냐? 이러고 있을 애들인데. 그런 애들이 예수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살고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많은 숫자가 그래. 큰 대형교회 목사하고 있는 애들도 봐. 하찮은 대학 나와갖고 학력 세탁해서 미국에 어디 가갖고 공부했다고 이러고. 설교할 때 되면 그냥 성스럽게 말이야. 이러고 떠들지. 하늘나라 갈 것 같아요? 응? 코로나 걸렸다고, 코로나 유행한다고 여러분들 교회를 열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미친 개소리 하고 있는 새끼들이지 다. 그 새끼들이 목사야? 응? 아니 전처럼 운행하고
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뭐 이런데 다 사람들 와구락을 가서 물건 사고 다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면 안 돼? 비겁한 놈들이야. 밥 처먹고 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놈들이지. 지 원래 직업을 갖고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봉사를 해야 될 텐데 그런 분 있잖아. 인천에 가봐. 인천에 가보면 우리 인하대학교에서 교수하시면서 학생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목사 있지. 누구? 정동수 목사 같은 분들.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에서 붙어서 플라나리아처럼 고요를 빨아먹고 애들 해외 유학 보내고 말이야. 그런 목사놈들이 한둘이야? 그리고 입으로 주둥이로만 하나님 얘기하면 그 하늘나라 가겠냐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똑바른 바른 삶을 살아야 우리나라에게도 통합할 수 있는 북쪽 애들을 접수하는 기회를 주시지 지금처럼 부패하고 썩어서 뭘 어떻게 할 건데 할 수가 없다니까. 오직 모든 가치가 돈이야. 물질이야. 그러니 뭐가 돼? 검사놈들도 판사놈들도 변호사놈들도 법조라고 그러는 것들도 오로지 관심은 이거야 이거. 돈밖에 없어. 그러니 사회가 어떻게 정결하게 될 거예요. 일요일날 수요일날 이런 날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고 떠드는 그 가증스러운 그 뱀 혓바닥 같은 놈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 타이틀 들고 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섬기냐 이거야. 아니지. 헌금 빨아먹고 잘 먹고 잘 사고 탈세하는 재미에 그리고 교회 운영하고 비즈니스 하는 거죠. 태반이 그런 놈들 아니야. 응? 얼마 전에 나 찾아왔던 목사가 있어요. 설 법대 나왔다 그러고 말이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경력을 갖다 이미 받은 게 있어갖고 다음날 딱 까고 했더니 바로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요. 이번에 이란을 폭격한 미국이 보유하는 이 B2 이 전폭기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 이란의 사람들이 당했을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정말 비참한 꼴을 안 당하려면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돼. 정말로 정직하고 바르게 국가와 국민을 이끌고 갈 지도자를 뽑아서 그 사람을 세워야 돼.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치기라고 나이 80에 하나님 부름을 받고 가서 애굽 땅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도 70 넘어도 상관없어. 정신 똑바르고 건강하시면 그건 누가 해도 돼. 옛날에 김명삼이가 30대 기술원 하고 나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정치해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먹고 놀고 했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세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 그룹들이 나와야 돼. 기술자 그룹들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정직하고 투명하게 명징하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건 저는 다음 주 6월 26일 목요일 날 워싱턴 시간 오전 11시, 한국 시간 밤 12시에 있을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기자회견입니다. 과연 누가 나올까? 그리고 그 나온 분들이 어떠한 얘기들을 공개할까? 한번 기대해 보면서 조용하고 차분하게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